네, 오늘의 전세역전 공략주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창호 본부장의 종목은 대원미디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 가운데 최근에 보면 왕구, 캐릭터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컨텐츠와 또 연관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회사도 자회사를 통해서 웹툰 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캐릭터 관련된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아용 컨텐츠 그리고 캐릭터 상품, 웹툰 쪽을 좀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스터 블루라든지 DNC 미디어 같은 이런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원 미디어도 그런 흐름들을 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캐릭터 부분에서는 다들 좀 유명한 캐릭터들을 좀 만들고 배포를 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전에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오를 때 아머드사우루스라는 이 좀 공룡 관련된 영상이 좀 있었습니다. 영상들은 좀 재밌게 제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는데요. 어쨌든 그거와 관련된 왕구에 대한 또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왕구 IP를 활용을 해서 이런 캐릭터 사업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컨텐츠나 이런 웹툰 쪽에 대한 성장률이 작년 대비 60% 이상대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업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 상품에 조금 많이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 일단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웹툰이나 이런 컨텐츠에 대한 IP를 활용해서 또 캐릭터 사업으로 또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 간 시너지도 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이선싱 부분이 또 대기업들과 연관이 돼서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생각보다 이런 좀 같이 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기대감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IP라든지 이런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순환매까지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좀 선정을 했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엄청나게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그래도 조금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13,750원부터 14,250원까지로 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3.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사실 현재 가격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네.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15,800원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현재 가격대에서는 19,000원대는 한번 열어 놓으시고 2차 목표가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2,300원입니다. 이전에 갭을 만드는 부분까지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해당 종목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대원 미디어 바닥권에서의 지금 접근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5,800원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요. 연관도 된 산업군인 것 같습니다. 데브시스터즈 볼 텐데요. 데브시스터즈의 대표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게임? 그렇죠. 이제 뭐라고 볼수 쿠키런이 있죠? 이제 지금 남녀노소 지금 불구하고 거의 많이 이용을 했던 그런 네. 게임이거든요. 이게 지금 글로벌 IP 쿠키런을 지금 가지고 있는 좀 게임 개발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보면 글로벌 유저 수가 지금 5천만 명이 지금 넘는 그 정도이고 월 평균 이용자 수가 지금 500만 명이 지금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작년 한 7월 정도에 디즈니 관련된 그 콜라보레이션이나 그리고 10월에 또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좀 진행을 하면서 좀 견조한 매출세 흐름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외주 판호 발급 이런 재개입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서브컬처 시장 자체에 이렇게 모멘텀이 되어 있는 게임사들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거로 좀 판단이 드는데 이 쿠키런 자체도 좀 아기자기한 그런 캐릭터를 좀 묘사를 해가지고 게임성을 좀 나타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충분하게 수혜는 좀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오븐 스매시라고 좀 신작까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븐 스매시 같은 경우가 지금 PC나 콘솔 그리고 모바일까지 좀
다각화되어 있는 이런 매출 플랫폼을 꾸준하게 지금 출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출 성장세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좀 견조하게 좀 나아질 확률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고 뭐 수급적인 면도 지금 강한 편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차트적인 면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바닥에서 다시 좀 자리를 잡고 좀 올라와줄 그런 상승세 흐름을 지금 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좀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 기조를 일단 지금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매물도 좀 강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서 지금 부분이 좀 충분히 저가로 좀 인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현재 시기의 테마성이랑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고 충분하게 재료가 좀 부각이 돼서 좀 상승폭도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한 57,000원에서 54,000원대까지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9만 원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를 충분하게 소화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한 9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는 그 정도 좀 설정을 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대브 시스터즈도 공략주로 확인해봤는데 두 종목 모두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이라서 최근에 사실 시장이 막 관련해서 뜨거울 때 어떻게 보면은 못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향후의 움직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공략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임플란트 관련한 이야기를 또 네. 종종 해주셨었잖아요. 네. 레이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인가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덴티움도 8만 원대 후반에 말씀드려서 뭐 10만 원대 잘 좀 움직였고요. 레이 같은 경우도 좀 임플란트 쪽에서 소형주 중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임플란트 섹터는 저는 구조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령화 사회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아에 대한 부분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전에는 국내 시장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던 이런 산업인데 해외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신흥국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중국 지역에서의 좀 유의미한 성장 기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VBP라고 이제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 도입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배포를 하는 방식인데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뭐 스트라우만 같은 해외 기업 1위 기업보다 훨씬 더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치과 쪽에서도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레이라든지 뭐 덴티스 이런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조금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패키지 상품들이 굉장히 좀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패키지에 대한 이런 이 포트폴리오도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좀 성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3분기가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었는데 뭐 4분기에도 그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조고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유의미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세 자릿수 이상의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임플란트 시장은 점점 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리고 이번에 또 C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이런 디지털화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어서 뭐 루닛이라든지 뭐 이런 인바디 이런 종목군들도 사실 조금 주가에 최근에 탄력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연결을 지어봤을 때 좀 긍정적이고 또 실적적인 이런 수치가 정확하게 찍히는 것이 중요한데 수출 데이터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 쪽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로 봤을 때 뭐 긍정적인 실적, 앞으로의 성장, 뭐 디지털화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10월 이후부터 주가의 회복세 계속해서 보였고요. 지금 22,000원대 기록이 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보니까 이제 28,500원. 네. 생각보다는 낮아요. 제 생각이 좀 기대감이 높았나 봐요. 사실 근데 이제 수익률을 보면 30% 이상을 네. 좀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차적으로는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뭐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3만 원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뭐 시장의 여건이라든지 또 이제 대장주들의 이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들이 좀 움직임이 또 어떻게 나온지가 중요해서 일단 그렇게 목표가를 잡았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22,8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21,800원부터 22,800원까지 좀 분할로 더 조금 더 낮게 밴드를 잡아보시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실적 베이스와 이런 업황 베이스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1차, 2차 바닥 부분에서는 지지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만 원을 깨지게 됐을 때는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 임플란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두 번째 라운드는 모두 중국 관련해서 의료 쪽 관련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기업인데요. 첫 번째로는 레이를 함께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이어지는 공략주 최진욱 팀장의 종목도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네네. 리오프닝 얘기 나오면서 사실 기대감을 쭉 가져왔는데 네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봉쇄 이야기가 또 그렇죠. 나와가지고 네네. 근데 괜찮을까요? 어제 그 봉쇄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랑 좀 피부 미용 관련주는 좀 상관관계가 좀 없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제 사치채라고 하죠.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명품들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이제 꾸준하게 좀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데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좀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좀 성장세를 이어가줄 거다라는 전망치도 꾸준하게 나오는 게 지금의 좀 탄탄한 밸류 체인을 좀 유지를 해주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외인들의 수급만 봐서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준다는 것은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충분하게 지금 상황에서도 성장세를 꾸준하게 좀 이어가줄 거다라는 부분들이 지속해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지금 리오프닝 시대에 오히려 지금 접어들면서 중국 같은 경우 사실상 이 리오프닝이 접어들면은 이 공급 확대가 주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좀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인해서 충분히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지금 주력 제품인 리니아 Z 같은 경우도 일전에 어느 정도 좀 제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보완점들도 이번에 좀 개선을 해준 모습들도 지금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필수 소비재에 지금 중점이 되고 있는 JCS 메디칼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매출액도 충분히 좀 올라가줄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80억 가량 좀 증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업이 충분하게 지금 시기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좀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보합세를 유지를 해준다는 것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 좀 밀리지 않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매물대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를 충분히 좀 지지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추세는 계속 좀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부근대에서 한 8,700원에서 8,500원대까지 지금 약 하락세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신고가보다 좀 낮습니다. 앞전 신고가보다 좀 낮게 잡아서 한 9,600원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8,200원대를 좀 깨게 되면은 단기간에 좀 하락폭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8,2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이시스 메디칼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목표 주가는 9,600원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전세역전 4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봤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STS 코리아 최진욱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시장 낙폭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거의 네. 2% 가까이 하락하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의견은 업앤다운 어느 쪽이십니까? 네, 다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폭 못 줄일까요? 뭐 어제 미국 시장도 휴장을 했는데 뭐 1월 효과면은 보통 증시가 좀 기대감이 있는데 네. 1월 효과가 지금 뭐 다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격치가 이번에 한번 방금 전에 이제 방송에 이제 체크를 했는데 고객 예탁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더라고요. 한 75조까지 갔는데 지금 예탁금이 한 47조 정도. 그만큼 이제 고금리 보면 은행 금리는 한 5% 정도까지 되고 뭐 보험 금리는 한 6%대까지도 줍니다. 뭐 엄청난 거죠. 5년 만기로 하면은 뭐 30% 이상 이자를 주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아마 좀 증시가 투자 심리도 많이 약화돼 있고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거 물론 여기에서도 또 다른 종목은 있겠지만은 상반기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금리를 한 두세 번 정도는 올릴 거예요.
물론 하반기 때는 또 내릴지는 몰라도 그래서 아마 상반기 때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공략주를 이어서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날 양봉하는 종목을 잘못하게 되면 다들 진짜 고점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장에서는 좀 음봉인 종목들을 상승하다가 조정주는 종목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골프 관련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70원에 VC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편입해 볼게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모자에다가 음성 캐디 관련해서 이제 달고 다니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의 음성형 GPS 거리 측정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국내에서는 당연히 점유율 1위고요. 보이스 캐디 개발 점유율 1위 불했는데 우리 골프공이 이제 치면 딱 날아가자 사슬하면 멀리 날아가는데 이 거리를 재는 장비 전문 개발입니다. 우리나라가 골프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골프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미국 부시넬, 부시넬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프로들이 다들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건데 이 부시넬이나 중국 이제 마이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존 단말기들은 측정기가 되게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휴대용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하자마자 아주 휴대하기도 편하고 가벼우면서 10만 대가 팔리면서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해외에서 눈독을 들이죠. 국내 수출도 많지만 해외 수출이 30% 가까이 됩니다. 대단한 거죠. 미국이나 일본의 25개국에 이미 수출을 하고 있고요. 골프에 대해서는 IT 플랫폼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 도약을 하고 있다. 그래 말씀드리고 특히나 골프의 이제 본고장 미국에서 북미 시장에서 론치 모니터인 스윙캐디 제품이 이쪽에 해외 매출 확대를 기여하고 있는데 시계나 레이저형이나 거리 측정기 물론 디지털이나 야디집과 또 론치 모니터 이런 부분들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거리 측정기 분야에서 한 25년 정도 개발을 꾸준히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해 잘 나갈 때는 또 50만 대까지 팔리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전체 골퍼 중에 한 50% 정도 사용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에서 공식 거리 측정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지난해 LPGA 미국 여자 프로골프 협회에서 공식 거리 측정기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LPGA가 개최한 모든 대회에서 이 SL2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다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난 10년 동안 아마 판매한 거리 측정기를 보니까 100만 대가 이미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이 상장을 하면서 또 유보율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이제 해외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아무래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 5년간 보시게 되면 연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가팔랐어요. 그죠? 30% 정도 성장을 했는데 매출액이 2019년도부터 300억에서 그리고 재작년 400억, 작년에 2021년에는 500억, 그리고 작년치 이제 4분기는 안 나왔지만 500억 무난히 넘어갈 겁니다. 영업이익도 최대 잘 나올 때는 한 19%까지. 작년에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20%까지 나왔어요. 거의 19%까지. 그 정도로 순마진이 많이 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3월 달에 상장을 해서, 그죠? 상장을 해서 2만 원대에서, 아주 좋습니다. 매출이나 실적이나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121선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맡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거래량을 보이면서 121선까지 옆으로 횡보하면서 주가가 거래량 많이 터지는 거 보이시죠? 121선까지 가까이 했습니다. 그죠? 배당락 하고 나서요. 지금 현재 주가도 5일선, 21선, 120선 정배되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상장 주식수 한 730만 주인데 대주주나 자사주에서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유통 주식도 상당히 적어요.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매출이 많이 커지면 무상증자를 보통 합니다. 700만 주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제가 1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략주는 VC 함께 들어봤고요. 2차 목표가 12,000원까지 함께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MBN골드 박준환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